혹시 직원 월급 올려주고 싶은데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고용을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 해서 알아봤더니 나중에 직원이 그만두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무서운 말에 그냥 포기하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직원과 회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절세 혜택부터 사장님들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세금 추징의 공포를 없애주는 역대급 제도 변화까지 2025년 우리 회사를 지켜줄 세법 개편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장미세무사의 절세 정원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장님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이건 정말 직원의 복지와 회사 절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기존에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자녀 보육수당을 지급할 때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심지어 쌍둥이여도 똑같이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됐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20만 원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더 챙겨주고 싶어도 세금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기준이 6세 이하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박과장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에는 회사에서 보육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원을 해줘도 20만 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고스란히 과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만 원 전액이 비과세로 깔끔하게 인정이 되는 거죠. 자녀가 셋이라면 무려 6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료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비과세 소득이 늘어났다는 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직원 1명당 매달 몇만 원씩 전 직원을 합치면 연간으로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와 보험료가 줄어드니 가처분 소득, 즉 진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거죠. 연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 찍히는 돈이 늘었네 하는 기분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급여 협상이나 연봉 계약하실 때 이 보육수당 비과세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급여 테이블을 설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장님들을 추징 공포에서 해방시켜줄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편 소식입니다. 사실 사장님들끼리 이거 잘못 받았다가 세금 후딱 맞는다 소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 제도가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정말 많이 깎아줘서 혜택 자체는 정말 컸지만 사후관리라는 무시무시한 족쇄가 달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직원을 새로 뽑아서 1,4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제받았는데 그 직원이 회사 사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1년 반 만에 갑자기 퇴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받았던 세제 혜택의 상당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했으니까요. 이러니 혜택이 아무리 커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덫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족쇄가 완전히 풀리는 겁니다. 2026년부터는 설령 공제를 받던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각오는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공제를 받은 그 다음 해부터 혜택이 중단될 뿐 이미 받은 것을 개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사장님들의 심리적 부담을 90% 이상 덜어주는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불안감 없이 우리 회사에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 제도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혜택의 구조도 더 똑똑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차, 2년차, 3년차로 갈수록 공제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는 회사에게 이왕이면 좋은 인재를 뽑아서 오래오래 같이 갑시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줍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그들이 만족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업에 국가가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이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훨씬 공격적으로 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달콤한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바로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기업은 9%에서 10%로,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는 19%에서 20%로 이렇게 각 구간별로 세율이 1%씩 올라가는 겁니다. 에이, 고작 1% 가지고 뭘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장님, 이건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비율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 순이익이 10억 원이라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순히 계산해도 1,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직원 한 명 월급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결국 이 법인세율 인상은 우리에게 이제 정말 꼼꼼하게 절세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벌어서 예전처럼 세금 내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앞서 그토록 강조했던 보육수당 비과세 활용, 통합고용 세액공제 활용이 왜 중요해졌는지 이제 확실히 와 닿으시죠? 이렇게 새롭게 주어지는 절세 방패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상되는 법인세라는 날카로운 창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비용 처리 하나, 증빙 서류 하나까지 과거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챙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6세 이하 자녀 1명당 20만 원씩 적용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으로 직원의 만족도와 회사의 절세를 동시에 잡으셔야 합니다. 둘째, 추징 걱정이 사라진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용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대비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2025년 더 현명하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세무사의 절세정원, 저는 장미세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